네. 안심대리, 천사대리 1588-1004 천사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술집에서 한 잔 드시고 괜히 이상한 뭐 용기, 이상한 판단, 잘못된 판단 하지 마시고 살인행위요, 살인행위. 반드시 대리운전. 대리운전. 네, 천사님이 오셔서 네. 여러분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겁니다. 네. 1588-1004 천사 대리운전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사대리운전 잔디인형 심슨 정프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웃음을 참을 수가 없죠. 웃 참 힘들다. 네, 저는 저 머리 보면서 예전에 태양사신기에 나왔던 태왕사신기 네, 태양사신기 배용준? 아니. 아니 이제 반말까지 하시네. 당황하니까 반말하시나? 뭔 소리야? 아니, 그분 있잖아요. 그 살려는 드릴게 했던 그분. 아 저기 그 살려는 드릴게 박성웅. 아, 그분 머리 스타일이 이랬나요? 그분이 이렇게 도끼 막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 머리가 다 이렇게 위로 솟아 있었었는데. 아 그랬었어요. 이거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태양사신기는 조금 이제 망작이라고 봐야죠. 이거 잘 되지 않았어요? 오, 인기 짱이었었는데. 태양사신기가? 네. 아 네. 그래요? 태양사신기 좀 잘 망하지. 되지 않았어요? 아 저는 뭐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제작비 투입에 비해서 꽤 그러긴 손해 좀 많이 난 걸로 알고 그랬었는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한류로서 시청률이 배용준 31%였는데요? 네, 내세워가지고서 장난 아니었었는데. 시청률이 외국 수출. 31%인데. 아, 진짜? 네. 네. 엄청 대박 난 거 아니에요? 태양사신기가? 31%면? 네네네. 그래요? 네. 이상하네. 태양사신기. 이지아 씨, 그쵸. 아, 이지아 씨. 문소리 씨도 나오시고. 배용준 씨, 막 그막 문소리 무슨 씨. 저 고조선 때 얘기 막 이런 거 나왔던 거죠? 그게? 고구려 광개토대왕 일대기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서산 무협 드라마. 아 그래요?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24부작 됐어요? 31%. 한 40% 나왔어야 했나요, 이때는? 아 저는 뭐 하여튼 잘 안 된 줄 알았는데 뭐 잘 정프로님이 됐다 안, 뭐. 안 보셨으면 잘 안 된 네,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완전 해외 뭐 한류의 거의 맞아요. 첫 발자국 떼었었던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자 이제는 컨텐츠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아침 시작은 꽤 안 좋았는데 중간에 잠깐 괜찮아진가 싶더니 다시 밀렸죠? 밀렸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시장 살짝 정리해 드리면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비제조업 PMI 조금 잘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살짝 커지면서 좀 미국 시장 빠졌었는데 사실 어제 뭐 테슬라 감산 중국에서의 감산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뭐 사실은 좀 아니라는 얘기가 좀 후일에 나왔었고 또 애플 실적 좀 부진한 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국내 애플 관련 부품주들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내일 모레 쿼드러플 위칭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그동안의 상승을 좀 뒤로 해서 조정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었고요. 오늘 좀 외국인들 매도 많았었습니다. 자, 후반에는 조금 걷어들이긴 했었는데요. 최근에 중국이 봉쇄를 조금씩 완화한다라는 기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또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빼서 다시 또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중국에서 빼서 우리나라 왔었던 거랑 좀 반대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섹터주들이 아침까지는 좀 강했다가 오후에 다시 조금 밀리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2차 전지 섹터가 좀 많이 약했다. 그다음에 또 소매 유통주들이 좀 강했다. 이 부분 좀 특징이겠고 리오프닝 주에서는 조금 섹터가 좀 다변화되면서 오늘은 또 보톡스 섹터들이 좀 좋았다. 보톡스 섹터. 네, 그쪽이 뭐 어제까지는 뭐 화장품이 셌으면 오늘은 좀 보톡스 쪽이 강했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조금 장 초반엔 강했습니다만은 후반에 조금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들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후장에 좀 많이 밀리면서 2,400 깨졌습니다. 지수상으로 좀 2,400이 깨져서 살짝 좀 위태위태한 상태인데요. 만기가 목요일이고 또 쿼드러플 위칭이다 보니까 한 2,380에서 2,350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좀 계속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는 시장이 또 한참 분위기 그래도 최근에 좀 좋았는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다시 또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군요. 네. 중국 봉쇄가 또 역으로 수급적으로 또 우리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어버렸네요. 원래 봉쇄 풀리기만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섹터 하나하나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네네. 먼저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죠. 뭐 페이도 있고 네. 애플 생산량도 네, 있고. 오늘은 좀 애플 관련해서 좀 희비가 좀 엇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좀 페이 관련주들은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좀 애플 부품사들은 좀 약세. 오늘 LG 이노텍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특히 오늘만 이제 빠진 게 아니죠. 네, 계속 빠지기 시작했는데 애플이 이제 뭐 폭스콘 공장 부분 그 정조 거기도 이제 네.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괜찮아졌다고 뭐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정상화되는데 좀 시간 걸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다 이탈해가지고 노동자를 좀 이탈한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서 올해 연말까지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질적으로 애플이 3분기 실적도 조금 안 좋은데 4분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행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매출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달에도 좀 매출 많이 감소한 모습이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전월 대비해서는 꽤 많이 감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위축됐고, 특히 LG 이노텍 많이 위출되는 현상. 왜냐면 LG 이노텍의 매출 비중이 애플이 좀 절대적으로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LX 세미콘이라든지 뭐 BH 같은 업체들도 좀 조정이 나왔고, 특히 오늘 자화전자도 조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애플 관련 이슈가 있는 부품 섹터주들은 오늘 좀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화전자 있으세요? 딱 여기 보면 딱 아시겠죠 있네요. 이제. 여기 자화전자 딱 보이네요. 마이너스. 5% 가까이 나왔네요. 네. 네. 그 애플 관련해서 보면 지금 아이폰 네. 14을 수령하려면 한 6주? 요즘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어.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특히 최근에 또 애플 이슈로 따지면 이제 XR 기기, 네. 그게 또 이제 출시. 내년 좀 상반기 초반에 나온다 그러다가 또 그게 음흠. 뒤로 밀려서 뭐 내년 후반기쯤에 나온다 그러면서 최근에 관련주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강하게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업체들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또 의외로 잘 버티더라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섹터주들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이제 오늘 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그 XR 기기 얘기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또 후반에 보시면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3D 관련주들은 또 강했었습니다. 뭐 덱스터도 그렇고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다 후반에 좀 치고 올라오면서 좀 반등이 좀 나타나서 요쪽도 오늘 나왔던 뭐 리포트나 기사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XR 기기가 뭐 비단 뭐 애플만 있는 건 사실 아닌데 이쪽 섹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적으로 상당히 좀 영역 확대가 네. 되면 상당히 파이가 커진다. 뭐 이런 기사 리포트 좀 나오면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좀 애플 관련주들은 그 XR 기기 쪽들, 그다음에 또 아이폰 쪽들, 그다음에 또 더 멀리 가면 이제 애플카 쪽들, 뭐 이런 쪽들이 최근에 계속 이슈가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전장 쪽 기대치 상당히 커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네. 오늘은 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10만 원 터치했거든요. 그만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전장 쪽에 네. 대한 기대감까지 아우르면서 애플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향후의 그런 전략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이 국내 업체들의 주가의 반응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랠리를 만약에 하면 산타 랠리를 하면 네. 보통 언제부터 달리는 게 저 산타 랠리예요? 지금쯤부터는 달려야 되죠 원래. 만약 산타 랠리다 하면 아니면 보통 좀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면 그 저희 주만 뭐 해당되나? 보통 한 11월, 12월 달에 달리는 건데 11월도 그냥 전체 포함? 네. 전체적으로 아. 네, 산타랠리라고. 저도 요새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산타랠리가 언제부터? 왔냐, 안 왔냐? 뭐 지나갔냐, 안 오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왔냐? 근데 사실 뭐 산타랠리라고 한다면은 뭐 항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네. 이렇게 달리는 부분은 이제 산타랠리라고 보통 그러는데 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 산타랠리도 좀 코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슬로프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네. 안 온다 잘. 그러니까 A, B, C 코스가 있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오면서 순서대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뭔가 이제 업종별로. 네, 그동안 뭐 2차 전지 랠리만 있었었다라면은 네. 그 뒤에 중동이랑 뭐 네옴시티. 네옴시티, 네, 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또 관련 랠리가 있었으면은 또 지금 후발로는 이제 리오프닝 랠리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섹터별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 자체를 봤을 때 뭐 지수상의 랠리보다는 종목과 업종 랠리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이 봉쇄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으로 다시 또 돈들이 예, 많이 회귀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대형주들 상당히 좀 약한 흐름입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약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워낙 많고 그동안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반도체 섹터 대형주들 자동차 다 마찬가지로 자금이 또
빠져나가면서 네. 수급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근데 모습입니다. 산타랠리라는 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연말에 이제 좀 증시가 좋았던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심리 혹은 뭐 어떤 이유로 보통 산타랠리 그러니까 연말에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보통 산타랠리라고 하면 배당? 배당. 네. 아,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네. 투자자들이 좀 많다 이거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1월 달에 1월 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1월 1월 달에는 상당히 뭐 기업들마다 뭐 비전도 많이 제시하고 1월 달 아. 되면 많이 오릅니다. 보통은 1월 달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 12월부터 들어오는군요. 네, 그래서 12월부터 좀 들어가는 부분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뭐 확정이 될 금투세 여파가 조금 수급적으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내로 따진다라면 이제 금투세가 이번 주에 9일까지는 뭐 판결이 난다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판결이라고 한 게 아니라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여야가 조금 더 절충안을 마련해 주면은 어느 정도 좀 얘기는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뭐 10억 이하로 낮춰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어진다라면은 뭐 공격적인 물량 네네. 투하가 좀 없어질 수 있겠고 또 대주주 그 한도가 좀 늘어난다라면은 역시 또 대주주에서 탈피하고 싶은 매도도 조금 줄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살짝 수급적으로는 잘 통과만 된다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 산타랠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뭐 무슨 효과 무슨 뭐 증시에 관련된 거 좀 일본에서 온 거 있고 미국에서 온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산타랠리가 된 거더라고요. 보통 연말에 이제 미국은 거기도 그러는 모양이죠. 그 보너스 같은 거 굉장히 맞아요. 많이 주고 이제 가족들 선물을 되게 많이 쇼핑 주는 시즌이라 경우가 소비 있잖아요. 늘어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지출을 많이 하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매출이 늘어나서 주가가 그쵸. 오른다. 그래서 이제 랠리를 펼친다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오면서 점점 확대되면서 그냥 시장 자체가 겨울에 오르면 무조건 산타랠리. 그게 연초 가면 1월 효과 이렇게 그쵸.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도 뭐 있고 그러니까 그쵸, 그쵸. 당연히 좀 소비가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산타랠리가 오길 크리스마스 이즈 커밍 투 타운. 예. 애플페이. 애플페이가 내년에 들어온다고요? 뭐 올 연말 안에는 된다라는 뭐 뉴스가 네. 아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들썩들썩하긴 하는데 뭐 태그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NFC 태그 방식. 뭐죠? 그게? 태그 갖다 대는 거. 아, 네네. 태그. 네네. 삼성페이랑 네,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오늘 뭐 한국정보통신, 뭐 나이스 정보,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뉴들. 근데 가장 오늘 많이 오른 건 어제하고 오늘 많이 오른 건 뭐 K사인인가? 그거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안 쪽이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이게 페이는 보안 중요하니까 그런 쪽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시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변동성 워낙 커가지고 아 올랐나 그러면 빠져 있고 막 이런 상태라서 그냥 단기 테마 정도로만 좀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좀 네.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뭐 소매. 유통. 오늘 네. 가장 조금 장 초반부터 이마트. 좀 힘이 붙었었습니다. 소매 이마트. 유통주들 저희 예전에 한번 탑프로님 계실 때 이마트 그거 그 뭐죠 의무휴무제 그거 국민투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서 뭐 폐지가 되네 만에 하다 그냥 흐지무지 없어져 버렸잖아요. 투표만 해놓고 그때.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없앨 수 있는 규제 뭐 이런 쪽으로 돼 있었는데 요번에 좀 나온 얘기들은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그 주말에만 이제 쉬었었잖아요. 주말에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의무휴일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 가지고 주중으로 좀 변경할 수도 있게끔 뭐 지자체마다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가 뭐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리 기사들이 동네는 근데 나왔어요. 주중에 쉬거든요. 마트가 대형마트? 네. 그래요? 예, 이마트 주말에 수요일 날 쉬는데? 그럼 주말에 계속 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 동네는 수요일 날 쉬지 했거든요. 이상하다. 보통 주말에 2번 쉬는데. 왜 우리는 월? 수요일 날 쉬어요. 그래요? 이마트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되나? 법적으로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주말 왜 우리 동네는 왜 이게 지역마다 다른가?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는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마다 이제 조금 규제를 그렇게 완화해서 휴업일이 이제 주중으로 전환된다라면은 이제 마트나 이런 쪽들 대형 유통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휴업일이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나온 뭐 증권사 리포트 본다라면은 이마트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걸 전부 주중으로 휴일을 옮기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23% 정도 증가하고요. 23%나? 네. 그다음에 롯데마트 기준으로 보면 42% 정도. 근데 이게 연결로 들어가면은 이마트는 한 12.8% 정도, 롯데쇼핑 밑에 있으니까 롯데마트는 4.4% 정도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좀 쟁점이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느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마트의 이점이 좀 많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이마트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뭐 유통업체들 다 인수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주가도 빠지고 또 SSG도 있고 뭐 이러다 네네. 보니까 이마트가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뭐 오늘 롯데쇼핑은 사실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롯데쇼핑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요새 롯데그룹이 좀 안 좋으니까 많이 못 올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롯데쇼핑 안에 롯데컬처가 있습니다. 컬처. 이게 롯데시네마, 아바타? 롯데시네마. 그래서 최근에 약간 아바타 다음 주에 개봉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롯데 쇼핑도 뭐 많이 폐점하고 이제 구조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이마트가 좀 선도하면서 롯데 쇼핑 조금 후발로 따라갈 수 있는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새 소매 유통주들의 뭐 탑 오브 탑은 거의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네. BJF 리테일 오늘 또 리포트 네, 엄청 좋더라고요. 네, 편의점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었나요? 편의점 얘기? 근데 편의점 다른 데서 했을 것 같긴 한데 편의점이 지금 이제 탑일 수밖에 없는 게 소비 트렌드가 꼭 거기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제품들. 나오니까. 네네네. 네, MD 예, 상품들. 지금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온라인 쇼핑이 되는데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만은 꼭 그 백화점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제품들 그쵸. 내지는 꼭 그 편의점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내년 소비의 트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못 사는 거. 그러니까 꼭 거기를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을 사기 위한 소비. 이런 부분들이 내년 소비의 트렌드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얼마 없고 또. 그거에 딱 직결되는 게 이제 편의점이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이제 뭐랄까요 외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풀리기 시작한 상태고 우리나라는 좀 이제 많이 이미 풀려 있지만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유동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뭐 하나 사려고 마트까지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목 안에 있는 편의점들이 좀 많이 수혜를 보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에 있는 제품들이 워낙 또 좋은 것들도 좀 많이 마트 나오고. 가서 살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이랑 충돌된 경우가 너무 많아 그쵸. 중복이 되니까 맞아요. 가능하면 그냥 온라인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근데 편의점은 사실 온라인 이거랑은 좀 안 맞으니까 편의점은 차라리 좀 피해가 좀 덜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약간 리오프닝 쪽에서는 이제 편의점이 네, 이제 네. 좋고 또 그다음에 경기가 또 위축되거나 침체로 갔을 불안형. 때 오히려 또 이제 편의점이 좀 수혜를 볼 수 씁쓸한 거예요, 있다. 그건. 네. 그렇죠. 그래서- 도시락 막 사 먹고. 맞아, 그렇기는 한데. 삼각김밥이 옆에 오늘 또 보니까 또 텅텅 다? 비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유 하나 사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그 서울우유 딸기 우유가 항상 여기는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다른 우유를 항상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 딸기 우유를 좋아해가지고 삼각형? 아니요 그 서울우유에서 그 조그만 거 큰 거는 있는데 또 조그만 게 여기 항상 없더라고요. 아 200ml짜리? 네. 아 그냥 여기- 그냥 기본 딸기우유? 여기 아. 항상 그게 뚝 떨어져요. 근데 저녁 원래 되면. 동네마다 삼각김밥은 오전에 다 떨어지더라고. 아 그래요? 우리 동네도 아니 없어요. 그렇게 잘 되면 계속 좀 좀 많이 채워놓으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아무리 많이 채워놔도 없어지는 건지. 우리 동네는 편의점에 가면은 삼각김밥이 없어요 맨날. 그래가지고 거기도 뭐 학생들이 많은가? 많이 지나다니고. 아, 그래요? 그래서 편의점 가면 삼각김밥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사 먹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엔 좀 작아가지고서 2개씩 먹어야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큰 큰 것도 것도 나왔어요. 정보 사이즈.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방송에서 뭐 유행하는 그 편스토랑의 그런 제품들도 편의점에 나와 있고 맞아요. 막 밀키트들만 나와 있으니까 상품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저희 집 앞에 있는 CU 편의점은 매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형 마트만 해요. 편의점인데 엄청 커요. 아니 그 삼각김밥을 데워 드시죠? 아니 차가운 그냥 먹어요. 차가운 상태로 드세요? 네. 아, 저는 돌려 먹는데. 저는 돌려 먹는데 약간 부서지지 않아요? 돌리면? 부서지는 그렇진 게 않아요. 문제가 아니고 김이 질겨져요. 그쵸 그쵸. 아, 김이 질겨져요? 당연하죠. 김 돌리면은 찌개지죠. 그러니까 돌리면 이게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쫙 차면서 김이 축축해지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김이 질겨지는데 그거 좀 안 하는 방법 없나? 비닐을 한 채로 해도 죄송합니다. 비닐? 비닐. 비- 비닐을. 포장을 안 벗기고 돌려도 그럼요. 아. 그 안에 습기가 차잖아요. 안 벗기고 돌리면 이제 얘를 이제 반쭉 쪼개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벗겨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쪽은 이제 잘 입으로 벗겨지고. 먹고 나머지 한쪽은 이제 벗긴 다음에 그 위에 살포시 올려놓잖아요. 나만 그런가? 전 그냥 다 빼서 혼자 아니 먹어요. 이쪽 하면은 이쪽 싸지고 이쪽 하면 이쪽 싸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 한쪽은 있는 채로 그냥 드신다고요? 먹는 방법이 다 아니, 다르니까 이게- 그냥 다 빼요. 전자레인지 돌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풀잖아요. 네. 그리고 요걸 이렇게 싹 빼면은 네. 이쪽 편이 이제 김으로 덮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잡고 이쪽을 싹 빼면은 또 이쪽 편 덮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네. 그 드시는 와중에 이제 돌려버리면 애가
수증기 때문인지 축축해져 갖고 이게 김이 질겨져. 질겨져서. 진짜요? 네. 저는 한 번도 못 느껴본. 아 그래요? 네. 비닐에서 화학 성분 나올 것 같아서 안 돌리신다는 분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그래서 그냥 먹어요. 차가운 아. 채로. 아예 그래요? 근데 거기 원래 전자레인지 돌려도 된다고 써 있나요? 그럼 근데 괜찮은 돌려 거 아니에요? 먹으라고 써 있는. 돌려 먹어도 돼. 10초에서 한 20초. 돌려 먹든 그냥 먹든 취향 따라 드시면 되고요. 예, 배고픈 어쨌든 우리들에게 간에. 한 끼 식사를 제공해주는 네. 삼각김밥 개발자 네. 분들께 그래서 감사 그래서 아무튼 뭐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매 유통 이렇게 확실히 좀 소비가 좋아서라기보다 오히려 침체, 불황에 뭐 그래서 편의점이 강세인데 네. 오히려 지금 백화점이나 뭐 마트 이런 쪽들은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긴 해요. 소비주들이 소비가 확 줄었어요. 내년에도 소비를 늘리겠느냐 줄이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늘리겠다보다 줄이겠다가 더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비를 줄이겠다가 한 56.2% 정도? 네, 그 정도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지금 소비 패턴 보면은 필수품이랑 음식료 이런 쪽들의 소비가 확실히 좀 있는 편이고 나머지들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소매 유통주들이 오늘 반짝 하고서 이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요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개정이 확실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게 된다라면은 영업이익에 확실히 도움이 되다 보니 뭐 지금의 주가는 좀 싸 보인다라는 이슈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행, 항공, 면세, 화장품 이쪽도 어떻게 최근 괜찮습니까? 이쪽은 제일 좋았죠 최근에. 시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조정받는 동안에 이쪽이 지난주 후반부터 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뭐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행이나 항공은 정말 필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최근에 또 환율이랑도 같이 맞닥뜨리고 또 중국 봉쇄 푸는 부분이랑도 좀 맞닥뜨리면서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확실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베이징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들어가거나 그럴 때 PCR 그 검사서가 있어야지만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완화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인가요? 뭐 다다음 달부터는 이제 홍콩,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풀어줄 홍콩 갈 수 있나요? 풀어줄 수 있게끔 중국인들이? 네 중국인들이 홍콩을? 그래서 풀어줄 수 있게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확실히 중국은 그 백지 그거 시위 이후에 확실히 달라지고 있고 월드컵이 큰 일을 했죠. 네. 월드컵에서 이제 마스크 안 쓰고 있는 충격받았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나서 충격받은 인민들이 백지 시위하는 바람에 네. 네, 이게 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화장품도 좀 수혜업종으로 그렇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면세점도 또 일부 올라왔고 가장 뭐 많이 올라온 게 항공이었고 그다음에 여행이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보톡스도 좀 강세. 이게 마스크를 벗고 외출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미용에 관련되어 미용 있는 기기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워낙 오르더라고요. 강했죠. 임플란트도 최근에 조금씩 맞아요.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좀 대면을 해서 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쪽들. 네, 이런 쪽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동이 많아지는 대신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상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 코로나랑은 다르게 이제 오미크론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 치료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헬스케어랑 관련되어 있는 이런 섹터주들이 중국 내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는데 국내는 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만은 일단은 좀 환자 수가 확실히 좀 늘어날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봉쇄 해지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단편적으로 뭐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으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영원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확실히 3년 동안 묵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는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좀 힘들었던 섹터 쪽에 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이번 주 들어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확실히 뭐 호텔 신라도 수급 좋고 잘 올라오고 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행주들도 그렇고 뭐 일단 이런 쪽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돌아가면서 이쪽 섹터주들은 올라오는데 뭐 워낙 올라오다 보니까 후반에 오늘 시장 밀리면서 상승폭이 줄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차후에 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한번 여행이나 항공 쪽들 이런 쪽들은 좀 네. 관심 갖고 좀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 관련해서 또 뭐 올랐습니까? 오늘 의외로 잘 버티더라고요. 최근에 좀 조정이 깊이 들어갔었는데 현대 건설 기계도 좀 올라주고 오늘 건설 기계 섹터주들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섹터주들 다 대부분 좀 좋았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두산 밥캣이 이제 물량 풀리면서 네, 그 블락딜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좀
조정받고 오늘 좀 반등이 살짝 나왔고요. 다른 이제 업체들도 좀 강한 모습.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재건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꺼지지 않는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오늘 좀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확 공격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확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또 리오폰님들도 빠졌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근데 한번 확 지르긴 했는데 최근의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겨울이 또 다가오기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우크라이나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언제까지 무기를 계속 대주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좀 협상에 대한 얘기가 왜냐면 이렇게 한번 질러줘야지만 협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지부진하게 공격을 안 하고 있으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버티는데 러시아 쪽에서 강하게 한번 질러주고 나면은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뭔가 좀 더 본인들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협상안이 계속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런 재건 테마는 확실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계속 밀고 있고 또 이제 국내 이제 지금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뭐 원전이라든지 뭐 건설 그런 해외 건설 이런 부분들도 좀 끌어주고 있는 상태고 뭐 K 컨텐츠 이런 쪽들도 정책적인 면에서 요번에 수출 쪽으로 계속 밀어주겠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 기계 섹터 특히 이제 기계나 뭐 전력계 이런 쪽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 조정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건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은 있었지만 오늘 보시면은 또 중요한 좀 지지선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주들도 다시 좀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챙겨 보시면서 네. 기술적인 대응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자동차주는 어땠습니까? 아, 자동차 요새 너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저가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현대차 대리점이 있어서 이제 점심 먹고 오면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그 그랜저 새로 나온 거 인도되는데 11개월 걸린대요. 네? 11개월. 아니 미리 좀 만들어 놓고 팔아야지. 지금 신청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11개월 뒤에 받으면 나는 분명히 신차를 샀는데 왠지 중고차를 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할부금융. 비싸죠. 올 초만 해도 한 2, 3%였는데 지금 1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차가 1년 전에 신청해서 지금 나왔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되게 속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차를 뭐 그냥 탄다라는 개념들도 사실 많고 그래서 사실 1년 전에 받은 차 지금 느낌에는 왠지 헌차 같은데 이자는 완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냥 계약금 걸었던 거 포기하고 이렇게 인도 안 받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중고차 시장도 중고차도 현금으로 그냥 한 방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할부금융이잖아요. 중고차 시장도. 네. 그 중고차 시장도 요새 좀 많이 분위기가 다운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금리가 급전직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들이 많이 안 좋아요. 특히 뭐 미국 IRA법 때문에도 좀 분명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또 경기가 또 안 좋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소비를 확실히 좀 줄이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코로나 때의 돈 가치와 또 지금의 돈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소비에 있어서 소비는 아시잖아요. 가전이 안 좋았던 이유도 크잖아요. 사이즈가 일단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전이. 자동차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안 자꾸 팔리는데 그렇게 11개월이 걸리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 만드는 거죠. 생산 라인을 뭐 생산을 다 덜 돌리는지 만든다고? 않을까요? 반도체 수급은 되게 풀리긴 풀렸는데 네. 그게 풀렸다고 그래서 풀렸는데 기대했잖아요. 계속 주문이 계속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팔리는 게 아니라요. 못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 아예 주문이 라인을- 쇄도해가지고 아까 아이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도가 늦어지는 것처럼 자동차도 지금 인도가 늦어지니까 이게 빨리빨리 인도가 돼야지만 매출을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돈 들어오는 게 자꾸 뒤로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팔려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계약 포기 사례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거의 요새 보니까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옛날처럼 옵션을 찍어낸 되게 대로 많이 고르잖아요. 네, 맞아요. 찍어낸 그래서 대로 딱 그냥 사가 주문하고 아닌 것 난 같아요. 다음에 이제 만들기 직전에 물어본대요. 이거 진짜 할 거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때는 이제 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계약 주문 취소 안 받고 되죠.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자동차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대충 파는 거의 게 아니라 수제차. 거의 이제 옵션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되게 제가 5월달에 차 뽑을 때도 석 달 정도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많이 만드는 차종이었었기 때문에 빨리 뽑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다른 차종들은 보통 한 10개월, 1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게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네네. 아무튼 자동차 조금 힘들고 좀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또 수출주다 보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최근에 또 환율 영향도 일정 부분 좀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역시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 섹터주들은 외국인 수급을 상당히 많이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조금 이탈되는 부분들에서 좀 영향을 받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좀 계속 조정세가 좀 이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좀 수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네. 수급에 좀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아서 주가 많이 약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시간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믹스 상패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내일이죠. 내일이에요? 네. 왜냐면 모레 안 그럼 모레 오후 3시인가 이 상패죠. 이게 지금 그게 그 가처분 신청 내서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는 거래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근데 그 본안 판결이 나오는 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시간은 좀 벌은 걸로는 일단 그래서 알고는 가격이 있는데 널뛰기가 장난이 아니래요. 위믹스가. 네 근데 오늘도 또 뭐 약간 불법적인 뉴스가 좀 나왔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유통 물량 관련한 이슈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뭐 뭐라 그래야 돼요? 담보 대출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담보를 제공하지 무담보 대출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뭐가 발견이 무담보 됐다. 대출 논란. 그렇죠. 있네요. 예, 무담보 대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오늘 위메이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또 약했습니다. 근데 어제 좀 미국 시장에서 좀 성장주들이 약하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뭐 플랫폼 섹터라든지 뭐 이런 게임 섹터라든지 뭐 엔터주들 뭐 다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게임주들이 약간 좀 그 위믹스에 좀 많이 연동하는 상황이 많아요. 네. 그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약했고 최근에 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온 그 프로토콜 뭐 그 게임이? 네 그게 좀 논란이 있는 게 재미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좀 많이 빠졌어요. 크래프톤이? 네, 크래프톤도 그래서 좀 많이 빠지고 오늘 오히려 좀 NC는 좀 버틴 모습. 그나마 좀 MC는 조금 버텨주는 수급이 좀 모습이 유입되더라고요, NC 는. 그러니까 위메이드 빠지니까 오히려 NC 쪽들은 좀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왜냐면 실적 자체가 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섹터 안에서도 그나마 좀 실적이 안정화되어 있는 걸 좀 찾는 그런 흐름들 뭐 이런 거. 특히 또 이제 요새 사우디 그 오일머니들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 그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게임사들 투자할 때 그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은 독보적인 그런 IP가 기반으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게임주들 변동성에 좀 영향을 주긴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요 위기만 잘 견뎌낸다라면 게임 섹터주들도 바닥은 좀 잡아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엮어서 뭐 플랫폼까지 봐드린다라면은 오늘 뭐 네이버 조정받긴 했습니다만은 뭐 네이버도 뭐 거의 주주 소송 그거 이제 포시마크 이제 인수하는 부분 때문에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좀 빠진 것도 있긴 한데요. 뭐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플랫폼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지금 시장이 좀 위기 의식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 주가 자체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성장주 섹터주들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경기에 둔감한 경기 침체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역량이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도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그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성장주 섹터 내에 있는 해당 업체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실 만한 것 같고요. 주가 자체들이 다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좀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에 네. 내일 모레죠. 언더스탠딩에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님이 출연한대요. 네. 장영국 대표가 출연을 해갖고 그래요? 네. 아마 이 최근에 사태에 관련된. 오.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이 선고인데 내일 그 전에 나오면 늦어도 8일 그러니까- 오전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면 조금 뭔가 좀 희망? 아니 그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아, 시장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재판 다음 날로 좀 아. 잡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5시. 5시에 내일 5시. 일단은 이프로님 그리고
기자님이 추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함께 옆에 아마 합니까? 사이드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저 옆에 이제 왜냐면 제가 또 위메이드 맥스 들어갔잖아요. 한가 2방 맞았잖아요. 예, 주주를 대표해서 우리 네. 개인 주주를 대표해서 말씀하셔야죠. 제가 목소리 좀 내셔야죠. 그때 한번 좀 출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5시 네. 언더스탠딩의 위메이드 장영규 대표의 인터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예. 혹시 그 위메이드 대표 인터뷰 궁금하시면 현장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박진희 부장님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